안녕하세요. 요즘 많이 덥죠. 지금 완전히 무더위입니다. 지금 뭐 장마가 이쪽 지역에는 장마가 지나갔다고 하는데 비가 온 거는 제가 몇 번 못 봤는데 어쨌든 장마가 지나갔답니다. 이제 찜통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마 다음 주에 가장 무더운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. 더군다나 또 코로나19가 아직 뭐 4차 지금 대유행이 시작돼서 계속 그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참 걱정입니다. 날은 덥지, 코로나19는 계속 확산되지. 요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. 이 며칠 동안의 어떤 그 고통을 감내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 거냐, 아니면 며칠간의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평생 동안 불행해질 거냐, 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답을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시잖아요. 그렇죠? 네, 우리가 좀 며칠 당분간 좀 어떤 그런 고통이나 희생이나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일들, 그런 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앞날을 행복하게 보내야 되겠습니다. 지금 저쪽에서는 노래가 막 나오는데요. 해변으로 가자입니다. 해변으로 가고 싶지요. 이렇게 더운데 바닷가에서 좀 이렇게 놀고 싶기도 하고, 또 계곡에 가서 뭐 이렇게 쉬고 싶긴 하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. 지금 뭐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입니다. 보니까 어저께 발표된 거는 1,599명인가요? 1,599명? 오늘은 조금 줄었는데 어쨌든 1,500명대입니다. 1,615명이 가장 많이 나왔죠. 최근에 엊그저께. 참 걱정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말의 기술에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죠. 그런 시기가 언제일까요? 특별히 뭐 말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. 그냥 툭툭 내뱉는 말도 있고, 아니면 어떤 진짜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말들이 있는데, 1년 중에 좀 그나마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가 이 여름입니다. 여름. 특히 7월. 왜 그러냐면은 이 7월에는 무덥고 그리고 습도가 많지요. 짜증납니다.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짜증나요. 그래서 말 한마디 누가 뭐 별소리를 안 한 것 같은데 툭 내뱉으면은 거기에 발끈하죠. 짜증이 나니까 이 머릿속에서 막 7월달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. 전부 다 막 날은 덥지요, 막 습도는 높지요, 막 짜증나는 그런 시기입니다. 뭐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괜히 짜증내고 나중엔 짜증내는 거로 끝나면 되는데 싸움까지 하지요. 참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. 지금 해변으로 가자고 계속 뭐 얘기하는데 이거 해변으로 갈까요? 지금 여긴 금강산인데 금강산에서 조금 얘기하다가 뭐 지금 이 시기에 해변으로 가면 안 되겠죠. 일단 해변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저 해변으로 가자고 자꾸 꼬시는 저놈을 제가 일단 정리하고 오겠습니다. 네, 정리하고 왔습니다. 조용하고 좋네요. 자꾸 해변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해변으로 가고 싶어요. 자, 우리가 이제 요 시기에 물론 다 짜증납니다. 특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뭐 이것 때문에도 그랬고요. 지금 다들 뭐 진짜 행복해 보이시는 분들 없잖아요. 뭐 그 와중에도 그거를 참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 분도 있는데, 진짜로 말을 이 시기에는 좀 더 의식적으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. 제가 누구한테 무슨 말 한마디 할 때 의식적으로 좀 더 신경 써서 기분 나쁘지 않게 좋은 얘기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좋은 얘기만 해도 또 듣는 사람은
짜증나게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. 예, 그건 뭐 방법이 없겠지만 어쨌든 좀 의식적으로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7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상대와 이 얘기를 할 때, 대화를 할 때 뭔가 좀 맥락이 있어야 됩니다.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를 할 때 뭔가 이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. 어떤 뭐 주제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대화를 할 때 맥락 없이 그냥 아무 얘기나 끄집어내면은 그 사람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듭니다. 예.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죠.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내용 갖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관계없는 뭐 다른 얘기를 계속 주워다가 껴넣는다든지 맥락이 없어요. 예.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. 쉽게 얘기해서 얘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?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뭔 얘기야 지금? 뚱딴지같이.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. 그건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? 그거는 상대방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그냥 마음속에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든 내 할 얘기만 머릿속에 막 담아둬요. 아니 대화라는 건 뭡니까?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내 생각을 또 전달해주고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의견을 좁히고 어떤 결론을 내고 뭐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. 딴 생각만 합니다. 무슨 생각? 머릿속에 내가 좀 이따 이 얘기를 해야지, 저 얘기를 해야지. 갑자기 뭐 정치 얘기하는데 뭐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한다든지.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난 무슨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생각해요. 남이 무슨 얘기를 하든. 이런 사람은 친구가 줄어듭니다. 친구가 줄어들어요. 네. 나 얘기 안 해도 됩니다. 네. 상대편 얘기만 들어줘도 그 사람은 50점 이상의 평, 50점 이상? 뭐 제 기준으로 보면은 그 상대방 얘기만 잘 들어줘도 저는 80점 줄 것 같아요. 80점. 예. 남 얘기를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들었으면은 그 들은 얘기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, 좋은 의견을 말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하지만 그냥 어떤 분들 보면은 막 대화를 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. 맥락이 끊겨버려요. 무슨 얘기를 하는지. 나는 열심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느닷없이 엉뚱한 얘기 툭 내뱉는 사람 있지요. 주변에 있을 겁니다.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예. 혹시 본인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.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사람은 평가를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? 주변 사람들한테. 아야 저 친구하고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. 뭐 엉뚱한 얘기만 하는데 뭐 필요 없어. 안 돼.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들은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나의 의견을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그 정리를 해서 상대방에게 도움되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. 네. 맥락 없이 그냥 내 얘기만 쭉 한다. 네, 그건 아주 큰일입니다. 그거 좀 염두에 두세요. 요즘 보면은 뭐 말 해가지고 정치권 얘기 많이 나오죠. 저는 뭐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. 정치에 관심도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관심이 있죠. 쉽게 얘기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떠드는 그런 내용들에 관심이 없다. 뭐 요게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뭐 방역이 뚫렸다, 뭐 방역이 실패다, 또 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 방역이다 라는 표현도 합니다. 사기 방역. 나라가 왜 이래? 응? 뭐 대통령이 왜 이래?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. 근데 뭐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지금 우리 이 K-방역 하면은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그런 방역 사례로 나오고 있는데, 물론 이 4차, 우리나라 4차 대유행, 자, 이게 이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? 원인이 정부에서 뭐 그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대통령? 아니면 방역 당국?
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.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 세울 수도 있고요. 방역 당국에서 실무자들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있어요. 하지만 그동안 잘 해왔잖아요. 근데 이 4차 대유행이 정부의 잘못, 방역 당국의 잘못,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물론 원인이야 있겠죠. 그 원인이야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는 진짜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모범적인 경우입니다. 네. 왜 우리 자신은 생각을 못 해봤죠? 그 4차 대유행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. 그러면은 자 보세요. 뭐 수도권은 뭐 3단계라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. 4명까지만 모인다. 하고 밤 10시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. 하니까 어땠나요? 어땠어요? 경기도에서 사시는 분들이 네. 원정 갔잖아요. 저 가까운 천안도 가고 뭐 경상도도 가고 원정을 갑니다. 야 우리는 4명밖에 안 돼. 그 10시까지밖에 마실 수가 없어. 놀 수가 없어. 지방으로 원정을 합니다. 네. 단순히 여기서는 제재를 하니까 제재를 안 하는 동네 가서 놀자. 마시고 노래 부르고 뭘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? 네. 자 그러면은 정부 뭐 대통령 방역 당국이 잘못했다 하면은 이거를 좀 세게 그럼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. 세게 뭔가 좀 우리를 막 재어오는 그런 법을 또 임시적이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.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? 그걸 안 해서 잘못한 건가요? 네.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. 뭐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뭐 대통령이 뭐 저 그렇다고 뭐 누가 얘기하는 그런 그쪽은 아닙니다. 저는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전 정치에 관심 없어요. 네.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 안타깝고 뭐 그런 관심들은 갖고 있지만 그 정치권에서 떠드는 그런 얘기는 제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흘려보냅니다. 그냥 불쌍하다, 딱하다. 아,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.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뭐 네 잘못이다. 뭐 어떻게 대안을 세워줘야지 되는 거죠. 뭐 대통령을 바꿔보자. 아니 뭐 그렇지 않아도 내년이면 대통령 바뀝니다.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뀌어요. 대통령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? 그때는 뭐 어떻게 할까요? 그 사람들 책임? 자기들이 얘기한 거에서 책임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. 아니면 말고 또 뭐 엉뚱한 소리 막 그러죠. 그리고 또 어느 대통령으로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분 중에 또 한 분이 어제 그랬나요? 그저께 그랬나요? 재난지원금 국민들한테 이렇게 주니까 저도 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전 국민보다는 사실 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본 그런 국민들 위주로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.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 그 세금으로 국민들을 나눠줄 게 아니고 세금을 걷지 마라.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나눠줄 세금을 왜 걷냐? 아니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머리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나눠줄 세금을 왜 걷냐? 어차피 나눠줄 거 걷지 마라? 야, 이거는 모르겠습니다.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하찮은 저도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그런
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. 참 안타까운 거를 지나서 참 개탄스럽습니다. 네.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잘 될까요? 그거는 네, 모든 분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4단계로 격상되면서 이제 이번 주 지난 월요일부터 4단계로 격상이 됐죠. 수도권은 아마 지방은 오늘부터인가 내일부터 3단계? 3단계로 격상한다는 것 같아요. 2단계인지 3단계인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거리 두기는 지방에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4명까지만 되는 걸로,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안 되는 걸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많이 불편해졌죠. 예. 저녁 6시까지는 4인까지만, 그리고 6시 이후는 2명까지만,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집합 금지. 공원이나 어디서 모여서 뭘 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이건 이제 못하게 돼 있죠. 상당히 이제 불편하게 됐습니다. 불편한 거는 우리가 감수를 해서 빨리 이거를 좀 종식시켜야 되겠죠. 그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물론 또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분들 상당히 또 어려운데 또 어려워졌어요. 더 어려워졌습니다. 예. 힘든데 더 힘들어졌죠. 예. 근데 방법이 없어요. 예. 그리고 또 종교계, 종교계는 셧다운을 했죠. 예. 비대면만 가능합니다. 예.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어지고 종교 생활도 이제 집에서 이제 스스로 기도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고,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. 더군다나 또 무더위까지, 다음 주에는 진짜 최고조의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.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장난삼아? 장난삼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 페이스북에다 올 여름 휴가를 보내는 방법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냥 진지하게 올린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거기 내용 중에서 한 5가지가 있는데 제가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은 외출하지 말자 라고, 휴가를 이왕이면 다음 주부터 아마 최고의 무더위가 24일부터인가 이렇게 한 주간이 가장 무덥대요. 그래서 이왕 어차피 여름 휴가 갈 거 어디 지금 놀러 가지 못하잖아요. 제가 해변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해변에 못 가잖아요. 그죠? 어차피 밖으로 못 갈 거 가장 무더운 날로 휴가를 계획하고 집에서 외출하지 말고 영양소 섭취 잘하고 시원한 과일 드셔가면서 너무 무더우니까 에어컨 선풍기 갖고 안 돼요. 그 정도의 무더위는 에어컨을 좀 적정한 온도로 틀어놓고, 그래서 누가 술 마시자고 연락 오면 나가지 말고 집에서 혼술해라,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올렸었는데 전 진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번 여름을 잘 보내고 진짜로 뭔가 좀 새로운 2021년도 가을은 뭔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행복한 그런 가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며칠간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. 그런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는 행복한 앞날이 올 수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해변으로 가요. 그 원곡으로 한번 들어볼까요?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자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지면서
오늘 그 뉴스에 나온 것 중에서 그 질병관리청장님 있죠. 우리 6월 한 달 동안 그 업무비 쓴 거를 공개를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은경 청장님이시죠. 네,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. 그분이 한때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. 근데 그 욕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쓸데없는 사람들이 욕한 거니까. 네. 우리가 업무 추진비 다른 데 보면 뭐 그냥 예산 나오는 거 다 쓰고 뭐 추가로 더 쓰고 그러잖아요. 근데 6월 한 달 동안 쓰신 내용을 봤더니 250 몇 명이서 390 얼마를 썼어요. 한 400만 원이 채 안 돼요. 1인당 15,000 얼마라고 합니다. 한 달 동안, 하루가 아니고 한 달 동안 업무 비용으로 1인당 15,000원 정도 썼답니다. 그리고 안에 들여다봤더니 대부분이 그것도 뭐 이렇게 어디 가서 회식하고 꼭 사먹은 거 별로 없어요. 코로나19 대책에 의한 어떤 그 회의 비용으로 많이 썼고요. 본인들은 보니까 점심 식사, 저녁 식사 요 정도 썼는데 보니까 점심도 1인당 1,000원짜리 이렇게 분식, 뭐 핫도그인가요? 뭐 이런 거 대부분 뭐 그러고 배달 업체에서 배달 시켜 먹고 이랬더라고요.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. 욕본 받아야 돼요. 누가 그분을 감히 잘못하고 있다 질책을 하고 그분은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? 작년부터. 네. 머리 감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머리도 자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머리도 좀 하얗게 됐죠. 참 그분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좀 안타깝고 그분들이 노력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절반만이라도 같이 노력해주면은 코로나19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. 물론 뭐 지금 지구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종식시킨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여튼 해변으로 가고 싶지만 해변으로 못 가죠. 하여튼 행복한 그런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무더위 이겨내시고요. 코로나19도 꼭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.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